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인 네이버랑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 2005년도부터 해서 거의 2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주가가 그때는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60%나 떨어진 상태입니다. 네이버는.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2005년도부터 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71%나 떨어진 상태예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하던 거는 두 기업들 모두 다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코로나 때 진짜 너무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고 구글이 점유율이 거의 한 32% 정도까지 올라왔죠. 카카오는 더군다나 분할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카카오 모빌리티랑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프리 IPO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엑싯을 해야 돼서 언젠가는 IPO를 할 겁니다.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카카오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. 카카오 같은 경우는 IPO를 할 때 기존 카카오 주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주주환원 정책을 가져갈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. SK이노베이션의 SK온 같은 경우는 SK온이 IPO 할 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 네이버, 구글 다음에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2019년 3분기부터 해서 네이버는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71.3%였던 게 지금은 거의 한 10%나 떨어진 상태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17%였던 게 31%까지 거의 한 15% 증가를 했습니다. 다음이야 뭐 요즘에는 거의 안 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지금 최대 경쟁사는 구글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네이버의 주 수입원이 광고 매출인데 이렇게 구글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네이버한테 안 좋고 더군다나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죠. 요즘에는 저희들이 검색을 할 때 글보다는 오히려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. 저 또한 글보다 좀 영상을 보는 게 좀 시각적으로 재밌기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에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거든요. 예전에는 주식 검색한다 그러더라도 좀 뉴스를 많이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에 어떤 종목명만 치더라도 바로 나오죠. 그리고 MZ세대들을 필두로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블로그나 핫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보잖아요.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를 우리가 숙제나 과제 같은 거를 검색할 때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검색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. 저 또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많이 의존합니다.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네이버가 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광고 매출액 전년동기 증가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. 네이버 같은 경우 22년도 1분기에 32% 정도의 성장률이 지금은 0%대까지 떨어졌어요.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12.6%가 지금은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. 물론 작년 1분기 이때부터 한 3월 정도부터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광고주들은 광고에 집행하는 비율을 점점 더 줄이게 됩니다.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고정비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비 집행을 줄이는데 이 점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코로나 때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. 고정비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보시면 네이버 매출액 성장률이랑 인건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. 2020년도 때. 카카오는 그래도 매출액의 전년 동기 성장률이 높았지만 21년도에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.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오히려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죠. 이미 인건비는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줄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결국에는 뭐 해고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해고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앞서 보셨다시피 네이버의 주 수입원인 검색 엔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카카오를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. 오히려 뭐 페이스북을 쓴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도 좀 걱정스러운 점이긴 합니다. 구글 코리아랑 네이버의 광고 매출액 전년동기 성장률을 비교하더라도 구글은 좀 그래도 네이버보다 성장이 많습니다. 2020년도 때는 뭐 네이버가 많았지만 2021년도 들어서 구글 코리아는 33% 성장을 했지만 네이버는 17%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. 2022년도는 고금리 때문에 당연히 두 기업 모두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구글 코리아는 거의 18%, 네이버보다 2배 이상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랑 구글의 검색 엔진의 용도가 조금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맛집을 검색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편합니다.
홍대에 갈 만한 곳 이런 거를 검색해보면 일단 처음에 지도가 나오고 있고, 그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블로거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의견들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뭐 데이트하거나 참고를 많이 하죠.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홍대 갈 만한 곳을 검색해보면 뭐 물론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오고 있고 티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점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, 학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데 오히려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완전히 검색 엔진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걱정스러운 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.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상황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도 있고 웹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, 또 네이버 맵도 있죠. 우리가 구글 맵은 뭐 해외 나갔을 때는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를 검색할 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이 검색 엔진에 대한 수요가 죽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완전히 죽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51%를 가지고 있는 오픈 AI에서 챗 GPT를 발표를 했었죠.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MS 빙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,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점유율이 많이 증가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관련된 점유율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원래 익숙한 거를 계속 쓰는 경향도 있고, 그리고 구글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MS 빙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는 MS 빙이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긴 하더라도 구글도 바드를 가지고 있고 바드에 대한 기술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쉽게 뺏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UCC라 그러죠.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라고 유저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콘텐츠, 그러니까 뭐 블로그 같은 거를 얘기하죠. 그리고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데이터들은 구글이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네이버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몽땅 다 뺏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,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중고 시장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. 2021년도에 지금 1380억 달러인데 이게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27년도 4년 뒤에는 3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거의 한 2.5배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, 그리고 이쪽으로 네이버가 미국의 1등 중고거래 앱인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었죠. 그러면서 이쪽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 좀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, 최근 들어서 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포시마크가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국내에서만 갇히면 이게 성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국내 커머스 광고 매출액만 지금 보더라도 2022년도에 거의 한 1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의 중고 매출 거래는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광고 단가도 높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웹툰 시장 같은 경우도 2014년도 10년 전에는 종이 만화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제는 웹툰 전자 만화가 종이 만화를 제쳤습니다. 연평균 성장률도 웹툰 시장은 22.4%로 종이 만화보다 훨씬 더 높죠. 그래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 망가 그리고 카카오의 피코마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요게 좀 네이버한테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을 하긴 했습니다. 물론 2020년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게 좀 불만스러운 점이긴 하지만 기존 주주들한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커머스 그리고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 포시마크 이런 쪽으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성장성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버넌스 쪽으로 뭐 다 분할하고 성장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온전한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멀티플을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가 구글보다 확실히 좀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구글 살래 네이버 살래 그러면 당연히 구글을 사겠지만 한국이라는 특색이 있는 점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지 않은
뭐 어찌 보면 네이버의 블로그, 그리고 네이버 웹툰, 네이버 커머스, 그리고 포시마크 이런 쪽으로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밸류에이션이 똑같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카카오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